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첫 번째 이슈부터 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네. 어제 국회 정책간담회에 참여한 이 그렇죠.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비탈리 네. 미테릭이 가격 안정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어떤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어제 그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네. 비트랭이 참석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중앙은행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근데 중앙은행이라는 게 사실 통화 관리하고 환율, 금리를 관리하는 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폐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중앙은행의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는데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3년 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기술이 대폭적으로 진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그 가격이 이제 등락폭이 심한 이 가격을 안정시키는 시스템은 3년 내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한 거고요. 네. 대기업의 그 ICO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시장을 대기업이 참여하면 한쪽으로 쏠려버리기 때문에 부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현재 투자자들은 비정상적인 투자가 문제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비정상적인 투자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받아서 많이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더리움 그 부테린도 현재 비정상적인 투자의 시스템을 빨리 정상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이더리움의 창시자 역시 시장의 안정화를 원하는 모습이 예. 사실 모든 이의 바람이 아닌가 하는 그렇죠. 또 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거래소에 대한 경찰 수사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네, 예.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에 대한 수사가 지금 그 한참 진행 중이라는 소식은 뭐 한 달 이전부터 네. 알려드렸는데 4월 내에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마진거래가 일주일 시세를 예측해서 공매도 공매수를 가능하게 하는 거였었는데 네. 이게 이제 경찰에서는 도박장 개박이나 개장이나 아니면 대법법 위반이 아니냐. 공매도 공매수를 돈을 빌려줄 수 있으니까 이자를 받으면 근데 코인원에서는 이게 이자도 안 받고 그렇죠. 그 적법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중요한 거는 그 이제 경찰도 판단을 하고 법원도 판단을 하고 할 겁니다. 아마 이게 경찰에 기소를 하게 되더라도 뭐 법리적인 좀 이 다툼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기승을 부리고 예. 있다고 하는데 어떤 뉴스들인가요? 가짜 뉴스가 우리 주로 최근에 경험해 본 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네. 선거 때 많이 경험해 봤죠. 그렇죠. 선거 때 무지 많은 네. 그 가짜 뉴스를 해봤는데 네. 선거라는 건 서로 이제 공방을 벌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요즘에 암호화폐에 관련된 가짜 뉴스는 주로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했다. 우리나라가 IOC 금지를 금방 뭐 내일 모레 해줄 것이다. 뭐 이런 뉴스들을 막 그 정식으로 나오는 뉴스가 아니라 그 네. 커뮤니티상에서 막 나오는 뉴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메신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뉴스들인데 그런 뉴스들은 사실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는 방침이 있고 중국 정부도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13일 지나면 정확한 정부 방침이 나오길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나오는 뉴스들은 별로 믿으실 게 없는데 중요한 게 이런 뉴스를 퍼치시는 분들은 주로 시세 조종을 하기 위한 그렇죠. 불순 세력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조작. 그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자자 스스로가 조금 공부해야 되는 환경이 네. 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아까 뭐 뷰테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ICO 참여에 대해서는 좀 네. 부정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런데 비슷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KT가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 뉴스가 들어와 있죠. 이제 네.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역화폐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역화폐가 약 한 50여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지역화폐는 주로 이제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점수를 준다든가 네. 재활용을 잘하면 재활용 쓰레기 분리 같은 걸 잘하면 뭐 준다든가 봉사활동을 하면 준다든가 뭐 이런 유의 화폐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한다든가 하는 그런 지역화폐가 있는데 이거는 긍정적인 기술 그 신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알려진 바로는 김포시하고 현재 그 KT 자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건데 여기는 이제 코인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네. 단순 블록체인 기술로 해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전자화폐를 발행하겠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기술 진화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빗썸에서도 뭐 암호화폐로 모바일 쿠폰이나
모바일 쿠폰을 구매한다든가 선물하는 서비스를 지금 현재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네. 유니오라는 데서는 콘텐츠 제작자에서 후원하는 미디어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점점 기술은 계속 진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은 계속 진보하고 예. 있다. 알겠습니다. 자, 대형 거래소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예. 진술서를 전해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 좀 적정한가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거래소들이 속속 진출을 계속 할 것이고 예상돼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네. 호비오 코리아나 오케이 코리아 등 합작 진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네. 사실은 냉정히 말씀드려서 정부에서 법 규제안이 나오기 이전에는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네. 현재 협회에서도 뭐 자율규제 심사를 4월달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율규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래소에 대한 그 심사를 확인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좀 시기상조다. 조금 천천히 해도 좀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여유 들어갑니다. 있게 보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슈에 대해서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